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투자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다면 부담이 더 적었겠죠. 그죠? 항상 남을 생각하셔야 돼. 상대방을 생각하셔야지 답이 나오는 거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41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지금은 일시적 2주택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2016년에 매수한 상현동 만연마을 5단지 39평이고요. 두 번째가 2019년에 매수한 광교 호반 베르디움 트라엘 39평, 현재 전세 5억대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비과세 받고 광교에 들어가려고 샀는데 거래가 아예 멈춰서 금액을 내려도 매도가 되질 않네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의 솔로몬 같은 지혜로 답을 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 같은 비슷한 사연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자 사연뿐만 아니라 상담을 제가 지금 거의 하루에 거의 한 5-6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이런 정말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전세 껴져 있는 물건을 어떻게 매도하라라는 팁을 좀 가르쳐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지금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물건 자체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에 대한 문자 사연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앞전에 눈에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담보대출도 DSR 적용으로 인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싸게 광교 아파트를 전세를 낀 것처럼 전세를 껴져 있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집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투자 금액을 작게 만들어 주셔야지 접근 가능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당연히 비과세를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한번 간략하게 보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연마을 인근이죠. 성봉역 인근에 있는데 뭐 연식이 이 지역 일대가 어느덧 20년이 넘어간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뭐 만족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당연히 광교 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 껴져 있는 집에 아마도 이사 목적으로 전입하실 생각으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광교 일대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뭐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뭐 신분당선도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너무나도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고, 신축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나옴으로써 가격을 계속 이끌기 때문에 지금 10년 차가 된 아파트도 지금 호가가 약 15억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매도를 하셔서 비과세 받으시고 거주의 목적을 좀 두고 이사를 가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서 거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투자로 전향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은 상담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아파트를 우리 상현동에 있는 만연마을 5단지 아이파크 아파트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했던 당시는 2016년도에 취득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현 아파트를 취득했던 당시는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을 하신 거죠. 여기에 플러스 B라는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지고 계시는데, 이 광교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취득 연도는 2019년도에 취득을 하셨고, 나중에 광교에 들어갈 목적, 전입할 목적으로 집값이 저렴할 때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투자 목적으로 일단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아파트를 취득했던 당시에도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A주택을 3년 이내에만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이 비과세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현 아파트를 매도하실 생각으로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추측해 본 결과 지금 엄청나게 급하다라고 하신 결과 2019년 초기에 구입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2년 한 초반에 매도를 할 생각으로 있으셔서 지금 물건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현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금 제가 매매 금액을 보니까 현재 9억 한 5천 정도의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한 5억 5천, 5억대 중반 정도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매도할 때 우리는 다행스럽게 전세가 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실거주자한테 누구한테나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거주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 물건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담보대출에 대한 DSR이 규제가 들어감으로써 대출 한도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매 금액 9억 5천을 다 주고 들어갈 분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출에 대한 한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값살 때 광교에 전세를 끼고 미리 나중에 전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이렇게 전세를 우선적으로 껴져 있는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고 나중에 자금 여력이나 대출 한도가 나올 때 들어갈 목적으로 미리 구입하실 분들이 아마도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온전히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전입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미리 투자하실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금 4억도 부담될 수도 있는 금액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투자 금액이 계속적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그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 매매 금액을 내려줘야 투자자 입장 또는 나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실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금액을 내려야 되냐? 아니에요.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굳이 내려봤자 우리 아파트의 시세만 내려가는 것 뿐이지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금액을 내릴 필요가 없다. 지금 대출 규제가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잠시 주춤한 겁니다. 주춤한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가지만은 못합니다.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소비자들이 좀 적응해야 되는 단계로서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지방광역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매매 금액을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나가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 따라서 지금 이 매매 금액은 계속적으로 픽스하시고 다만 이 전세 금액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전세 금액을 약 1억 정도 더 올려주시고 또는 2억 정도 올려주시면 더더욱더 좋죠. 그렇다면 투자 금액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금액은 4억대 투자 금액보다 당연히 3억대가 훨씬 더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 나아가 2억대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면 정말 그냥 바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세 금액이 약 5억 5천 최고가인데 이보다 더 높은 6억 5천으로 맞추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냐라고 또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들어오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세 6억 5천에 올려서 내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로가 윈윈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매도인 구독자님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내 물건을 구입해줄 이 매수인에게 뭔가 혜택을 부여해야지만 이 매수인이 내가 매도하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혜택을 줘야 되냐? 과연 제가 앞선에 얘기한 것처럼 대출에 대한 한도가 안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로 접근하실 분들에게 우리가 더더욱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물건을 아예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대출에 대한 한도가 나오지 않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광교 아파트를 적은 갭으로 미리 사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구독자님처럼 적은 투자 금액으로 미리 사놓고 나중에 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처럼 또 전입하실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해 줘야 되냐? 전세 보증금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올려줘야지만 기존에 있던 투자금보다 훨씬 더 적은 투자 금액으로 미리 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매도를 매수인에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전세 6억 5천 높은 전세 금액을 들어올 수 있는 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분을 우리 구독자님이 전세 세입자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이지만 세입자로 매도를 하시고 전세로 들어가시고 본인 집에 본인이 전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서 매수인은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의 관계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님 또한 마찬가지 비과세를 받고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고, 또 여기에 우리 구독자님은 상현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광교 쪽에 들어갔는데 광교에 아직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딘가에 또 살만한 거처를 만드셔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내가 눌러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처를 마련을 안 해도 우리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전세 6억 5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잔금, 투자금 3억만 받으시면 돼요. 잔금 3억. 그리고 나중에 전세가 만료가 됐을 때 전세 보증금 6억 5천 받으셔서 광교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광교에 얼마입니까? 전세 5억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세 5억. 5억대 자금 그냥 내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독자님은 비과세도 받고 내 집에 계속적으로 전세로 거주하면서 나중에 광교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전세 만료가 될 때 전세 보증금 5억대 내주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면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은 무조건 아무리 높아도 전세 보증금 5억 5천이 최고가인데, 그러면 투자금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물건은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금.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매수인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투자금 3억이면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우리 집을.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이 전세 보증금을 7억으로 올려주신다면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2억 5천.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도 땡큐죠. 그냥 바로 들어갈 겁니다. 투자금 2억 5천만 있으면 미리 잡을 수 있어, 지금. 나중에 대출이 어떻게 나오던 또는 나중에 전세 세입자를 다시 맞추던 맞출 수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잘 구상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구상이 다 나와 있는 거다. 모든 포커스를 9억 5천 그냥 일반적인 실거주자한테 맞추시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한테도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대출을 받거나 현금 유동이 생길 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입하면서 우리처럼, 우리가 광교에 들어가신 것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광교에 집을 샀을 때 투자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다면 부담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항상 남을 생각하셔야 돼. 상대방을 생각하셔야지 답이 나오는 거다. 이미 전략이 나온 겁니다. 바로 실행하셔야 돼, 바로. 그럼 반드시 나갈 거라고 봅니다.